지금부터 정석가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문학의 공부의 시작은요, 일단 갈래의 특징부터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작품 자체의 개별적인 내용들로 들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석가는 먼저 생각해 줘야 될 게, 이거는 갈래가 고려시대 때 만들어진 것으로서 고려가요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에서 알다시피 갈래 이론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고려가요는 고려시대에 불렸던 노래로서, 자, 첫 번째 작가는 누군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상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으로서 알 수 없다.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않아서 요거는 작가가 알려져 있지 않은 작품들은 전부 미상이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평민들의 작품들, 누군지 알 수 없는 것, 요건 익명성이라는 거하고 관련이 돼서 내용이 굉장히 솔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들을 다 적는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솔직할 뿐만 아니라 남녀상열지사다라고 해서 좀 야한 부분이 있다. 지금으로 치면 18금입니다. 현재 보여지는 어떤 그런 그 수위하고는 좀 다르기 때문에 좀 납득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 얘기를 노골적이고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걸 그냥 이때로서는 남녀상열지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형식, 무엇보다도 이 형식적인 측면을 보면은 일단 3음보를 기본으로 하고요. 세덩이로 3번 끊어읽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글자, 두 글자의 반복, 332조, 이건 글자 수예요. 수의 반복을 바탕으로 하고 분연체, 여기서 분연이라는 건 같은 말로 분절이라는 거하고 같은 말입니다. 분연과 분절, 요게 같은 말로 얘기가 된다는 거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연체, 분절체 해서, 자, 요거는 그 가사로 치면, 그러니까 노래 가사말로 치면, 시로 치면은 연이란 얘기고요. 노래로 치면 1절, 2절 하는 절, 이렇게 1년, 2연 혹은 1절, 2절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걸 분연, 분절체라고 하고, 여음 내지는 후렴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의미가 없다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그 전승 기록 과정인데, 특히 이 정석가하고 관련해서도 전승 기록 과정,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승 기록 과정은 일단 구전, 노래니까 말로 전달이 되오다가 구전되오다가 조선시대에 와서 한글로 기록이 됐습니다. 근데 기록 과정에서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궁중음악, 악장이라고 하는 걸로 사용하기 위해서야. 그러면 궁중음악으로 사용한다라고 하는 건 임금 앞에서 부르거나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남녀간의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임금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바꾸거나 일부 내용이 너무 좀 안 맞는다 싶으면 고치거나 이랬습니다. 그래서 개작되거나 삭제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겁니다. 구전되는 과정에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졌고요. 여러 사람에 의해서 창작된 걸 뭐라고 하느냐면, 여러 사람에 의해서 창작된 걸 적층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요런 게 특징으로서 지금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글씨가 작아서 조금 확대하겠습니다. 자, 일단 1년 부분은
전체적인 내용은 이별과 관련되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1년 내용은 갑자기 나라의 안녕을 빌고 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한민국 만세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요 1년 가라고 된다는 것은 서사 부분으로서 이게 궁중음악으로 사용한 증거가 됩니다. 즉 임금님 앞에서 부르는 거라서 나라의 안녕을 비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자, 먼저 딩하도라. 딩 그러면 요거는 우리 전에 배웠던 문법에서의 국외음화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딩하도라. 그래서 징아 돌아 이렇게 얘기된 거라서, 자, 이 글 제목이 뭐라고요? 정석가입니다. 그럼 석이 돌석이고요. 정 그래가지고 요게 딩하도라가 제목하고 연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당금의 기사이다. 자, 요건 제목하고 연관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당금의 기사이다. 지금 계십시오. 지금 계십시오. 뭐라고요? 선왕성대. 자, 여기 태평성대 같은 경우여서 나라가 안녕하다. 나라가 평화로운 때. 나라가 평화로웠으면 거기서 지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안녕을 비는 겁니다. 그래서 궁중음악의 증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와보면 사삭기 세모래의 별에 사각거리는 모래의 별에 사삭기 모래. 자, 여기는 이제 2연서부터 진짜 중요한 거. 1년은 서사 부분으로서 궁중음악의 역할을 한다는, 궁중음악의 증거가 된다는 게 일단 포인트고, 자, 그 다음에 2연서부터 3, 4, 5연까지는요, 불가능한 상황 설정, 그리고 반어법을 통해서 님과 함께하겠다는, 님과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자신의 의지를 강조합니다. 소망이나 의지를 강조해요. 요게 표현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6년은 요게 상징성, 여기는 상징적 의미가 중요한데, 고려 가요의 다른 작품인 이 서경별곡이라고 하는 것에 이연하고 동일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노래로 불리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창작되는 과정, 그리고 기록되는 과정에서 양쪽, 정석가라고 하는 것과 서경별곡 양쪽에 이게 양쪽에 다 나타나는 이런 특징을 보여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자, 여기 불가능한 상황 설정이니까요.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하는데 사용한 소재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금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얘기했는지를 저 체크하시면 돼요. 사각거리는 새 모래, 사각거리는 모래 별에, 벼랑에. 자, 나난이라는 건 여음구로서 의미가 없는 겁니다. 나는 아니고요. 그냥 랄라 뭐 이런 것처럼 은유를 맞추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사각거리는 가는 모래 벼랑에 구운 밤 닷대를 심고 있다. 자, 여기다 1번 적어주세요. 자, 모래밭에다가 뭐를 갖다가 심었냐면 군밤을 심었답니다. 그것도 어디 있는 모래밭이냐면 벼랑에 있는 모래밭이에요. 그리고 그 군밤이 um이 나고 싹이 나야 유덕하신 님을 여의하지이다. 자, 님 이퀄 임금이라고 보면 됩니다. 임금하고 어떻게 하고 싶다? 여의어지다. 이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이건 있을 수가 없죠. 자,
누군가를 사귀고 있다고 생각해봐. 응? 야, 근데 우리 헤어지자. 언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다른 다음에. 그 어느 세월에요? 그럼 영원히 함께 하자는 뜻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말로는 이별하겠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별하고 싶지 않다. 영원히 옆에 있을 거다라고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구조예요. 옥으로 연꽃을 새교이다. 옥으로 액세서리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옥으로 액세서리 같은 걸 만들고 거기에다가 연꽃을 새교이다. 거기다 바위 위에 접조이다. 바위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연꽃, 옥으로 만든 연꽃을 접붙이게 한다 그래가지고 이 꽃을 여기다가 갖다 붙였습니다. 붙이고 그 꽃이 삼동이 피어요. 삼동은 새 묶음 혹은 한겨울 이런 의미입니다. 두 가지로 생각해. 자, 옥으로 만든 연꽃이 바위에다 갖다 붙여놨는데, 접주라는 건 붙인다는 얘기야. 바위에다 갖다 붙여놨는데 그게 새 묶음이든 한겨울에 피어야 또 역시 유독하시님이 여여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시 불가능하죠. 여기서 이제 연꽃, 옥으로 만든 연꽃을 갖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피어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무쇠로 천릭을 말아. 요거는 갑옷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요 부분만 갖고 얘기했을 때 화자가 무사라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 좀 끊겠습니다. 아, 그리고요. 무쇠로 천릭을 말아. 철사로 주름을 박어이다. 철사로 주름을 박어이다. 철사로 주름을 박았습니다. 철사로 주름을 박았습니다. 자, 잠시만요. 자, 그리고 자, 그 다음으로 봐줄 거는요. 지금 여기서는 옥으로 만든 연꽃, 그 다음에 천리 그래가지고 갑옷을 만들었는데 그 갑옷이 어떻게 된다 그랬느냐면 철사로 주름까지 박았답니다. 그래서 그 옷이 다 헐어야 유덕하신 님이 여의어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금 생각하면 되냐면, 자,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지금 여기까지도 보겠습니다. 무쇠로 큰 소를 지었다가, 무쇠로 큰 소를 지어다가, 철수산에 놓여이다. 철로 된 산에 갖다 놓는답니다. 그게 풀을 다 먹어야, 철로 된 풀을 다 먹어야. 자, 쇠라는 거하고 소라는 거하고, 우리 왜 소고기를 갖다 쇠고기라고도 하죠. 그래서 아마 무쇠라고 하는 거하고 소를 갖다 서로 연상을 해서 연결시켰는 것 같아. 그 무쇠로 된 큰 소가 철로 된 산에서 철로 된 풀을 다 먹어야지 님과 이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아온 것처럼, 자, 지금까지 본 것처럼, 자, 2연에서 4연까지는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잠깐 지우고요. 구음감, 닷대, 그래서 구운 밤이 우민하고 싹이 나야. 자, 2연이고요. 3년에서는 뭐였지요? 잠깐. 옥으로 만든 연꽃. 옥으로 만든 연꽃이 이게 삼동이 피어야.
그 다음에 4연에서는 천릭, 무쇠로 만든 천릭으로, 자, 무쇠로 만든 천릭, 갑옷. 자, 그것이 다 헐어야. 그 다음에 5번은 쇠로 된, 그 무쇠로 만든 큰 소가 그 무쇠로 된 산에서 철초를 다 먹어야. 이런 식으로 지금 앞에 소재하고 이렇게 해서 불가능한 상황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반어법을 통해서 님과 헤어지기 싫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하고 유사한 발상, 표현 찾아라 그래서, 나무로 된 닭이 꽃기어 울어야. 그 다음에 뽕나무 밭이 산호가 되도록. 자, 이건 육지에 있는 거고 산은 바다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불가능하죠. 그리고 아까 예국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맵새의 다리가 황새의 다리가 되도록. 이런 식으로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통해서 이걸 얘기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해서 요게 이렇게 연결된다라는 거 좀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요, 구슬이 아질가, 구슬이 바위에 지신달. 바위에 지신달. 자, 그러면 구슬이, 자, 요거는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바위에 떨어진들.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자, 우리의 끈이 끊어지겠습니까? 질문해. 천년을 외롭게 지낸들 신이야, 우리의 믿음이 끊어지겠습니까?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는 상징적 의미가 중요한 것으로서 구슬이라고 하는 건 사랑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바위라고 하는 것은 이별. 그 다음에 바위가 장애물. 그리고 여기 지신달, 요게 이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장애물을 만나 이별하게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겠습니까?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서리적 표현이야. 천년을 외롭게 지낸다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은 끊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서로 대조. 사랑과 이별이 대조. 그 다음에 요거는 쉽게 깨진다라는 속성. 끈이라고 하는 건 안 끊어진다는 거에서 요렇게도 대조로도 보고요. 요렇게도 대조로도 봅니다. 사랑과 이별이 대조고요. 자, 요런 걸 좀 생각해 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절대로 님을 잊을 수 없다라는 요런 거를 강조하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런 내용들 바탕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요겁니다.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좀 생각해 주시면 돼요. 요런 식의 표현이 불가능한 상황 설정을 가지고 드러내는 방식이고요. 아까 석연불곡 3년이라는 거하고, 3년이 아니라 2년하고 여기 6년이 똑같다고 그랬죠. 요런 연관관계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것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